네, 사용간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증권방송에서 쏟아진 여러 종목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총 4종목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보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을 개발하는 포바이포를 추천했고요. H증권방송에서는 풍력 관련주입니다. 동국 SNC, M증권방송 추천주는 총 2가지입니다. 진성TC와 코스모화학인데요. 첫 번째로 H증권방송의 동국 SNC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 있죠. 정부의 풍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수혜,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건데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동국 SNC를 얘기를 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는 뭐 내용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의 의견을 좀 드렸어요. 네. 일단은 워낙에 이 풍력 쪽에서는 대체할 만한 업체들이 많아요. 네. CS 윈드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베어링 만드는 자회사도 있고 하부 구조물 쪽에 삼강 M&T 이런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내면서 가고 있는데 이 동국 SNC는 사실상 풍력의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플레이션 법안 발효되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태양광을 먼저 설치가 쉬운 쪽을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풍력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쪽에서 얼마만큼의 풍력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전체 매출 비중에서 풍력이 얼마만큼 커지겠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이미 풍력 쪽에 집중되어서 가는 업체들의 선택권이 먼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정부의 풍력 활성화 정책 수혜 좋습니다. 이게 지난해만 보더라도 설치가 쉽다라는 제가 장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풍력 설치량이 태양광 설치량의 5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지금 비율을 조정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죠. 풍력의 발전 비중을 우리가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풍력의 발전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태양광을 낮추고 여러 가지 원자력 이런 부분까지 조정이 다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글로벌 해상 풍력 설치 용량이 20년만 하더라도 20기가와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년에는 230기가와트까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11배가 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만큼 원유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재고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른 쪽들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그만큼 그리드 패리티라고 해서 기술도 점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단가가 이제 같아지는 시점들이 결국에는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원유를 더 많이 쓰고 화석 연료를 더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2050년에는 2000기가와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인구 10억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의 사용도 많아지겠지만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도 풍력 설치량이 2배 이상 증가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로 나올 것 같고요. 풍력 타워 부문이 지금 동국 SNC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풍력 발전기용 윈드타워 판매하고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연간 매출 추이 보게 되면은 19년에 코로나 3,200억이었어요. 그리고 20년에는 3,000억이 안 되면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매출이 다시 증가되는 추세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었고요.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영업이익률이 2.5에서 2.7%밖에 안 돼요.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컨센서스로 나타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글쎄요. 이게 지금 5천억 수준의 매출을 연간으로 올리는 업체인데 과연 여기에서 풍력이 긍정적으로 나온 리포트 보면은 수백억까지 수년 내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백억을 대략적으로 한 500억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천억 중에서 10%예요.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풍력에 특화된 업체들로 선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시 조금씩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 부근에 있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추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요. 네. 관련해서는 차영관 차장님께서는 동상이몽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M증권방송의 추천주입니다. 진성태 씨 먼저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의 인프라 투자 기대,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정도를 잡아주셨거든요. 진성태 씨의 최근의 차트를 보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가격 전략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의견에서는 일치를 드릴 수밖에 없을 네.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워낙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북미라던가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중동 지역 같은 쪽, 그리고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부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것까지 채굴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데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건설 중장비 부품 중에서 롤러, 아이들러 이런 쪽들을 전문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어려운데 말이에요. 무한궤도식으로 하부 주행체에서 글로벌 1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지면과의 마찰이 여러분들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가 아니에요. 레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지면과의 마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모성 부품이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제품의 수명이 환경에 따라서 가혹하면 6개월 그리고 24개월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장비 나가잖아요. 장비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사로는 캐터필러, 밥캣, 히타치, 존디어, 현대, 두산 인프라코 뭐 대부분의 우리가 들어봤던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고객사들을 다 두고 있고요. 이 고객사 외에도 신규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개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객사들이 이제 포인트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던가 북미, 유럽 이런 쪽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약간 고립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크라이나라던가 사우디 쪽의 인프라 투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가장 큰 건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예요. 도로 교량 쪽에 재건하는데 154조를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에도 77조 원 배정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죠.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이라던가 이런 사우디 이런 쪽들에서 이런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추가 발굴의 수혜까지도 같이 입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성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3분기 실적이 이를 반증을 해주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0% 급증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주가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목에 찼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갔었던 가격인 13,000원 부근까지 어제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하지만 이거 돌파할 것 같아요. 어제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회복하면서 다시 고가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거의 뭐 환상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간 개인이 매도할 때 10억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얼마 매도했냐면 54억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3일 동안 지금 15%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가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인프라 투자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 시점부터 한 12,000원대 매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도 이 실적과 잘 연동이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우호적이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12,000원 선까지 현 시점부터 12,000원 선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13,000원 선을 뚫어낸다면 1차적인 목표 주가 16,000원 도달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견 일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도 M증권방송 추천주 확인해 볼게요. 바로 코스모 화학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최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나름 뭐 견조하긴 한데 네. 그렇게 재밌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다 네. 보니까 이제 상장한 종목들 굉장히 잘 갔죠. 성일하이텍이라던가 세비캠 이런 것들이 정말 신규 상장에다가 2차 전지 버프를 받으면서 끝도 없이 주가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드렸던 말씀들이 폐배터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언제 나오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자주 충전하고 방전시키고 이렇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전기차 어디에다가 적용하고 있죠? 상용차 아니고 승용차예요. 그러면은 1년에 2만에서 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아주 불가피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부분 방전되기 전에 충전들을 다 하십니다. 불안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배터리 수명을 보통 한 학계에서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팔린 게 언제부터죠? 2020년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도 폐배터리 형태로 출현되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올렸던 주가를 지금은 조정을 받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의견 일치 쪽이긴 합니다. 이게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제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백색 안료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에서 하얀색을 좀 담당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용, 섬유용 이런 쪽들의 캐파가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있어요. 산업에선 이게 더 많이 쓰인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액상 형태로 전구체 기업들에게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또 있죠. 여기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화 물질 그리고 기능성 필름 등을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여기에 지분을 27.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촉매 그리고 코스모 에코캠이라는 곳에서는 유기, 무기, 화학 제품을 제조하면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잘 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리튬 관련주로도 2차 전지 관련주, 단기 가격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 조정을 어디까지 받냐 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 판매가 지금 급증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2015년도에 50만 대 팔렸어요. 근데 올해 얼마나 팔릴 것이냐 보면 900만 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7년 만에 18배가 급증을 했어요. 정말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 나왔는데 이 추세가 꺾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팔릴 거고요. 지금의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 경기 침체 이런 것들 결국 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CPI에서 확인했어요. 7.7%로요. 물론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는 일단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40년이 됐을 때에는 5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할 것으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리튬이라던가 이런 광물 자원은 결국 지금은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굴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배터리 수명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은 폐배터리 회수하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들어와서 이 관련된 ETF도 지금 출시가 됐어요.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성장의 규모 그리고 시장 규모를 크게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은 하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ETF들이 출시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모화학에서는 1차적으로 460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까지 니켈 2,000톤, 리튬 1,000톤, 코발트 800톤 규모를 완성시킬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내년 3분기 말에 추가적으로 니켈 2,000톤 투입하면서 최종 니켈 4,000톤, 그리고 리튬 1,000톤, 코발트 800톤의 완성 체제를 갖추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가가 조정받는 이런 시기에는 그동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정말 배만 아팠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쪽을 꼭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 광물에 대한 회수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면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61선이 어제 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121선이 지금 남아있어요. 121선은 어제 종가상 기준으로 봤을 때 25,500원에서 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저점 22,000원 중반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121선 25,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 3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들 짚어주시면서 의견 일치 얘기를 주셨고요. 저희가 AS 간단하게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더블체크, 유망주 어떤 종목들 중에서 다 좋은 흐름 내고 있지만 하나머티리얼즈나 원익QNC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어제도 각각 8%가량 올랐거든요.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황과 시황에 주가는 선행을 해요. 네. 그리고 이미 CPI가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매크로 확인하면서 투자하려고 하시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늦는다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를 좀 보면서 접근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